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새로운 화면으로 인사합니다.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어색해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늘 댓글 써주시고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논어 위령공편 23번째 문장을 배우시겠는데요. 보통 논어는 공자님의 말씀이고 제자들하고 대화인데요. 위령공이라고 표현하는 건 위령공으로 시작하는 문장 편을 나눈 겁니다. 그 편에서 23번째 문장이라고 뜻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문장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위령공편 23번째 문장은 자공과 공자의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듯이 자공에 대해서 약간 배우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공자 이야기하고 공자 제자 12명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던 거 있으시죠? 꼭 안 보셨다면 그거 보고 논어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편하시고 좋습니다. 일단 자공이라는 제자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재벌가 제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설명을 붙이면 자공이라는 사람 성은 단목이고 이름은 사입니다. 그래서 논어 구절에서 종종 공자님이 사야, 사야 이렇게 부르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때부터는 아, 자공을 부르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논어 구절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재에 밝고 투자의 달인이었고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성향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왜 공자의 제자들과 또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냐면 공자의 교육 방법이 특이합니다. 아주 좀 좋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지만 대답이 다릅니다. 공자에게 제일 많이 이제 공자가 강조하는 것들이 인이니까 사람들이 인이 뭡니까? 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지켜서 뭐가 좋습니까?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묻는 사람의 상황과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공이라는 사람을 꼭 알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공은 그 당시에 공자보다 더 유명했고요. 공자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자를 높이는 것보다 자공을 높이고 있었고 자공을 정말 옆에서 보좌하는 정도로 공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공이 교만해지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스승된 입장에서 공자는 더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공에 대해서 겸손하라고 이제 자공이 물어보는 대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자공이 문왈 물어 말하기를 먼저 유 이러니 가히 종신 행지 자호라고 물었습니다. 천천히 자공문활 유 이러니 가히 종신 행지 자호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진하게 유자하고 자자를 진하게 해줬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걷자 있다. 그 다음에 호자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물었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를? 자, 뒤에 보십시오. 가히 삼을 만한 것,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 어떤 것, 종신, 죽을 때까지 행하게 딱 내 마음에 종신, 죽을 때까지 행하려고 하는 삼을 만한 어떤 것이 하나 좀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행할 만한 내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어떤 교훈적인 말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가르침 하나 정도 주실 수 있는 말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자공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왈, 기서호, 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는 뭐냐? 네, 못 알아들을까봐. 기소불욕, 물시 어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시는 분 많을 텐데요. 기소불욕, 물시 어인이다.
몸기자는 여기 문장에서 항상 몸은 나를 상징하고요.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겉소 바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강요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 이게 시키다라고 보시면 조금 편하긴 해요. 부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거나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공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공은 가진 게 많고 위치가 높다 보니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명령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행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로 살거나 잘 살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생하고 못 먹고 배고픔이 어떤 고통인지를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도 하고 싶지 않죠. 힘든 일은 다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공부하기 싫죠.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요. 청소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를 만들고 좀 굳은 일들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남들을 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 사람이 힘이 세고 지위가 높아서 어거지로 우리가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 치더라도 속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진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세상에도 사람들이 배려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켰으면 하는 거죠. 용서할 서자 하나를 네가 죽을 때까지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승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기소불력 물시여인 해라.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베풀거나 강요하지 말라, 시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옆으로 오시면 이 용서할 서자를 우리 현대 짧게 좀 말하면 이 기소불력 물시여인하고 같이 쓰는 말이 바로 역지사지 많이 들어보셨죠? 바꿀력 땅지가 여기는 입장지, 생각사 지자는 상대방 지자로 보시면 좋겠죠.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한번 그 지경을 그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상대방 마음이 돼보는 걸 역지사지라고 하고요. 축의급을 보시면 밀추, 몸기, 아까 몸기는 나를 상징한다고 했고 미칠급 어디에 도달한다. 인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미루어 다른 사람한테 한번 거기까지 생각을 미쳐본다. 내 경험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본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어린아이를 두고 이렇게 뭐 출근을 한다거나 그러면 뜻하지 않게 아이가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조퇴도 할 수도 있고 또 만삭이 될 때까지 어떻게 또 직장을 다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출산 휴가를 마음껏 못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아기 낳아서 키워보고 힘든 부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상황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따뜻하게 배려해 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결혼하지 않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 큰 트러블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면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많은 감동을 받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큰 어떤 깨달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만의 매력을 알지 이런 고리타분한 걸 왜 구독하고 공부를 해? 아우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대세는 영어 공부 아니야?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런 그런 쾌미? 어떤 즐거움? 그런 걸 모르니까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래서 나를 미루어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은 무조건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넓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나 이렇게 자공이 살았던 세상이나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공자가 사는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여서 상당히 전쟁이 많은 시대였는데요. 전쟁이라는 건 자기 나라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는데 분명히 이기는 나라한테는 이득이지만 지는 나라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겠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봤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공자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재물로 부자인 자공이 평생토록 마음에 놓고 살 수 있는 마음 뭐가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저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많이 마음에 새겨두려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어때요? 좋으시죠? 오늘 여기까지 배우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또 이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배웠던 문장 잘 생각해 보시고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랑 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논어 개시 5번째 글을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저번에 또 말씀해 드렸듯이 논어책 개시편의 5번째 글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배울 텐데요. 논어 개시 5번째 글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은 먼저 문장 읽기 전에 이 한자가 보통 우리가 즐거울 락자로 아시죠? 즐거울 락, 음악, 좋아요로 아시는 한자입니다. 즐겁다, 뭐가, 음악이. 그래서 나는 그 음악을 뭐 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편한 일자 다음자인데요. 오늘 보시는 이 논어 말에서는 좋아할 요자로 다 해석을 하십니다. 앞에 것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락자가 아니라 요. 여기도 요. 그 다음 앞에 있는 거 요, 요, 요. 여기도 요, 요, 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음악인지 즐거움인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천천히 할 건데 좋아할 요자는 즐거울라, 음악,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고 첫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해 줬습니다. 익자 삼요가 있고 손자 삼요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익자 삼요가 있고 손자 삼요가 있습니다. 공자께서 즐거움이 될 만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어떤 유익한 즐거움, 너한테 이로운 것의 즐거움은 세 가지가 있고 손자, 아주 손해가 되는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자님이 세 가지씩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제가 했다시피 이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즐거움은 뭐냐? 자, 요로 읽습니다. 요, 절, 예, 악입니다. 절, 예, 악, 요, 도, 인, 지, 선, 요, 다, 현우는 좋은 거예요. 이거를 많이 즐기고 살면 좋다는 거죠. 다시 요, 절, 예, 악, 요, 도, 인, 지, 선, 요, 다, 현우. 천천히 보시면 제가 해석을 일부러 다 써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절, 예, 악이니까 전략하다, 절제하다. 뭐를? 예의와 음악을 절도에 따라서 하는 것을 뭐 하면
좋아하면 이건 즐거움, 이게 이로움이 되는 유익함이 있는 즐거움이고, 두 번째, 도인지선. 제가 이렇게 문장에 들어가는 사람이는 다른 사람인이라고 했으니까 잘 보십시오. 도인지선인데 또 하나 어려운 거, 공자 글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 도자가 우리가 흔히 길도만 아시는데 여기서는 길도가 아니라 제가 처리해놨죠? 말할 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말하고 다니는 것을 뭐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나쁜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참 부지런도야. 아우, 그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절약을 잘해. 아우, 저 사람 이렇게 노래를 잘할까?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주 착한 점, 잘하는 점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도 대단한 즐거움 중에 이로운 즐거움이다. 이롭게 하는 어떤 즐거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 요 다현우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마늘 따 얻을현 버두니까 현명한 벗을 많이 두는 것. 내 주위에 아주 현명한 벗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 그것을 뭐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다 공자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익이 되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중간 점검 보시면 여기 해석 보세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유익한 즐거움엔 세 가지가 있고 손해나는 즐거움엔 세 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 이거 배우셨습니다. 자, 먼저 예약으로 절제하는 즐거움. 여기 보셨죠? 예약으로 그 다음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는 즐거움. 타인 단점 말하는 것보다 좋은 점 말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가겠죠. 현명한 친구가 많은 즐거움. 얼마나 주위에 똑똑한 친구들 있으면 배울 게 많아서 신날까요? 그래서 그런 거 유익한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교락입니다. 여기서는 즐거울 낙자인데요. 여기다 보시면 교만할 교자에 낙자를 써서 절도를 모르고 교만하게 즐기다. 절도를 모르고 교만한 즐거움을 좋아하는 것. 교만한 즐거움을 좋아하는 건 너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즐거움이다. 두 번째 한자가 좀 어려운데 여기는 편할 일자입니다. 편한 일. 그 다음 여기는 놀유. 그러면 편안하게 맨날 노는 거에 빠져 있는 사람. 여기다 보다시피 방탕하게 놀기에 빠져서 절제를 모르는 사람. 방탕하게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좋아함은 별로 도움이 되는 즐거움 같지는 않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별로 좋은 즐거움이 아닌데요. 여기도 보세요. 안락자입니다. 연락, 잔치 연자니까 마지막 보시면 연락이라고 해서 술과 여자에 빠져 음란하게 즐기는. 여기도 다 즐거워 살긴 살지만 다 1차적인 쾌락에 표현하는 한자들이잖아요. 연락이라고 하면 잔치하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편안하게 노는 거 좋아하고 교만하게 노는 거 좋아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런 즐거움, 교만한 즐거움, 방탕함의 즐거움, 술자리의 즐거움, 이건 다 즐거웠긴 하지만 너한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 손해나는 즐거움이다 라고 공자들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어, 이제 1차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우리가 의미를 두고 문장을 배울 때는 반성도 하고 깨달음도 있고 나도 그랬지라고 공감을 해야 진짜 배움의 경지에 가는 건데요. 이 논어구절 개시 5의 구절을 보시면 공자가 제자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즐거움을 많이 하겠지만 즐거움에도 급이 있다. 근데 우리 속된 말로 레벨이 다르다. 니네가 즐겁다고 1차적으로 신체적인 것들을 즐기게 되면 그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손해가 되는 즐거움이 되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즐거움을 갖는다면 즐겁기도 함과 동시에 너에게 아주 이로울 것이다 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너한테 도움이 되는 즐거움을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그래서 정말 먹고 놀고 하는 거 좋다. 예약 좋은데 절제하면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좋은 점 말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하면
더불어서 나의 인격도 높아지죠. 반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계속 말하고 다니면 그 상대방 말인 게 단점을 말할 때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수긍을 하더라도 속마음은 참 저 사람 그릇이 작다. 어떻게 저렇게 좀 질적으로 낮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것은 더불어서 나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진 친구가 많다는 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겠죠. 친구도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친구도 정말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에게 조금 건설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구를 찾게 되더라고요. 꼭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서로 같이 윈윈하는 사이인 친구들을 더 찾게 되고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우울해지거나 이러면 좀 전 자제하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누가 좋은지 누가 나쁜지를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좋으면 좋고 다 어울리면 어울린갑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모임도 많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지위가 되다 보니까 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옆에 두는 것이 서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어진 친구가 많다는 것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배울 게 얼마나 많고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겠습니까? 반대로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1차적인 즐거움입니다. 교만한 즐거움, 편안한 즐거움, 아주 그냥 맨날 잔치하는 즐거움. 그때 당시엔 좋겠지만 뒤돌아보면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돈 쓰고 몸 버리고 이런 즐거움이겠죠. 좀 생각 있게 즐거움을 좀 가져라 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해석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공자가 말씀하셨다. 유익한 즐거움은 세 가지가 있고 손해가 나는 즐거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악을 절제하고 타인의 좋은 점 말하고 현명한 친구 많이 사귀고 이건 유익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교만하고 방탕하고 술자리 같은 즐거움들은 그닥 좋은 즐거움 같지는 않구나 라고 공자가 제자들에게 많은 경계해야 하는 즐거움에 대한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렇게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